네, 안녕하세요. 앤드의 부동산 랩 앤드입니다. 예,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는 곳인가요? 예, 오늘은 그 역대 정권별 그 부동산 시장 정책 및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많은 분들이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대 부동산의 흐름,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면 또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과거의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에 따른 인사이트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거인의 업계에서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넓게 본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의 한번 자료들을 조사를 해봤고요. 같이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많이 줄였네. 여기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제가 지금 이제 KB에서 이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자료죠. 그 월간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월간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보시면 뭐 전국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서울 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서울만 요번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엑셀 파일에 제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언뜻 보기에는 뭐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왼편을 보시면 요거 좀 줄일까요? 시간 좀 줄여야겠다. 그 과거 이제 정권들을 보면 이제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러한 그 역대 정권들에 따라서 시장이 흐름이 많이 좀 달랐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제가 이제 보수 정권, 보수 정부를 표시를 했고, 노란색이 좀 진보 정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이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86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데이터를 월간으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 매매 가격은 이제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 이제 서울 지역에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시세를 조사한 거거든요. 보시면 빨간색들이 좀 월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고, 파란색은 전월 대비 시세가 많이 감소한 지역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그 흐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흐름별로 보시면 전두환 정부 때는 크게 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동요가 없었는데, 연간으로 따져 본다라고 하면 한 4.74%. 그런데 노태우 정부 때 좀 88 올림픽 이후로 경제가 많이 좋아졌었죠. 경제가 화랑이었고 고성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이때 거의 폭발을 했었죠. 1990년대 실제 1988년도 12월 이후부터 좀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990년도에는 연간으로 봤었을 때 거의 37% 수준까지 부동산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그
100만 호 예, 건설 계획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사실 노태우 정부 때는 뭐 당장에 그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못했지만 예, 그러한 그 수혜를 예, 김영삼 정부에서 예, 그 안정적인 예, 부동산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었죠. 보시면 이제 뭐 예, 평이했었죠. 뭐 연간으로 김영삼 정부 때가 가장 예, 부동산 시장이 예, 조용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예, 초반까지는 김대중 정부가 이제 1993년도 죄송합니다. 93년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가 이제 98년도 2월 달에, 예, 2월 달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었을 때는, 예,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14.6% 수준의, 예,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완화책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예, 99년부터 이제 예, 적용이 돼가지고 예, 영향이 이제 발생을 해서 99년도부터는 예, 12.5%, 4%,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근 20%, 2002년도에는 예, 폭등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폭등하는 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예, 강력한 예, 부동산 대책들을 예, 수차례 이제 내놓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대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2003년도에는 자, 여기 한번 제가 한번 노무현 정부 이걸 한번 앞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네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예, 보시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 예, 노무현 정부 때 흐름을 보시면 뭐 초기에는 예, 노무현 정부가 이제 요때 예, 2월달 요때 이제 시작이 됐었죠. 2003년도 2월달 시작해서 가다가 부동산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4월달에 또 급등을 하고 5월달에 급등을 하고 자, 이걸 보시면 이것도 금리량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는 좀 이따 봐야겠네요. 예. 자, 3년도 예, 2월 달에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이후에 예, 2월 달에 이제 뭐 좀 시그널이 나타나더니 3월 달에 0.59%, 4월 달에 1.8%, 예,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0.90, 0.64, 8월 달에 1.29, 예, 9월 달에 2.48, 예, 이제 아차하다 싶었겠죠. 예, 이러한 그 흐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대세 상승의 분위기였었죠. 예, 물론 이제 이러한 흐름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2001년 1월 달부터 사실 대세 상승은 시작이 되어서 대세 상승의 중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예, 10월 29일 날 예,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 도입, 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LTV 예,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예,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1년 차에는 예, 뭐 10% 예, 수준의
이것도 사실 폭등한 수준이죠. 예, 뭐 김대중 정부 때는 뭐 거의 3배 수준으로 폭등을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뭐 10%면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규제책이 발표하고 나서 보시면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갔습니다. 예, 12구 대책 이후로는 예, 이때도 급전직하한 거죠. 예, 그 매매가가 이제 전월 대비 0.74%면 갑자기 예, 경기가 확 꺾인 거죠. 그러다 12월 달에도 이제 뭐 11월 달 비수기, 뭐 12월 달에도 비수기였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꺾였다가 예, 2월 달부터는 갑작스럽게 또 회복이 되는 상황이네요. 예, 2월 달, 3월 달 이제 봄철 부동산 시장 성수기 때 이렇게 반등을 한 거죠. 사실 이때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골이 깊으니까 다시 상승도 좀 세게 올라왔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예, 이때까지는 좀 소강 국면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2005년도에 한 6개월 동안, 예, 거의 7개월 동안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8.3일 대책, 양도세 강화, 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이러한 그 양대 축으로 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뭐 한두 달 정도 좀 그 수구가 들다가 다시 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 달에 예, 또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데요. 뭐 청약 가점제 시행, 민간 택지 분양가 인하. 예, 근데 보시면 그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는 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도입, 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LTV 규제 강화. 거의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던 정책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2005년도 8.3 정책 때는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의무, 신고 의무화. 그 다음에 2006년도 3월 달에 예, DTI 도입, 재건축 개발 부담금제 도입.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예,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컨셉의 예, 정책이 이미 시행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뭐 시즌 2, 뭐 버전 2.0, 뭐 판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집권 후반기에 예, 그 공급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반기는 아니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지금 이제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예,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 노무현 정부 때 예, 이미 이제 3년차 때 예, 폭등을 하게 되죠. 예, 3년차 때 이제 10%, 그 다음에 4년차 때에는 거의 24% 수준의 예,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렇게 많은 그 정책들을 냈지만 결국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예, 집값은 많이 상승했다. 한번 강남을 한번 볼까요? 강남구. 예. 강남구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을 거의 주도를 했죠. 거의 뭐 연 30% 수준으로 이제 집값이 올랐었는데, 예, 그러다가, 제가 여기 아까 이거를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를 친 걸 보면, 여기에, 예. 이때가 이제 2097년도 11월 달, 예, IMF가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였죠. 그래서 2000년도 12월경에 저희가 이제 IMF를 졸업을 했는데, 예, 이때 시기를 보면 IMF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는 이미 예, 부동산 시장은 예, 조기 졸업을 했다. IMF 발생하고 1년차, 예, 1년차 시기에 좀 집값은 영향은 있었으나, 결국에는, 예, 2년차 이후에는 집값은, 예, 회복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제, 후반기, 2007년도, 예, 4월 달에,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죠.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래서, 요때는 좀, 일시적으로 예,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0.49% 수준으로 예, 좀 조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 여파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 영향을 줬었는데 예, 보시면 이제 2008년도 예, 2008년도 10월부터 예, 근 1년, 2년, 3년, 4년, 5년여까지, 예, 시장은, 예, 대세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대세 하락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사실, 굉장히 규제 완화를 많이 했었죠. 이게 공교롭게도, 예, 보수정권, 뭐, 진보정권, 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겠지만, 예, 진보 정권 때는 오히려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여기 보시면, 예, 김대중 정부 때는, 예, 23.5%가 올랐고, 예, 노무현 정부 때는 35.3%, 그 다음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게 9월까지의, 이제 현재, 9월까지의, 성적인데, 한 16.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의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더 올라있죠. 이미 문재인 정부가 5월 달부터, 5월 달부터 한번 볼까요? 5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은 거의 18.73%, 서울도 거의 뭐 18%,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를 본다라고 하면, 예, 뭐 18% 정도의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좀 쳐놨습니다. 별표를 쳐놓은 거는 좀 어떠한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예, 별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이 예, 상승 빨간색이 많죠. 예, 이게 대세 상승 구간입니다. 2001년도 1월부터 2007년도 예, 9월까지 근 몇 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반 이상 대세 상승을 했었습니다. 8년 9개월 정도? 예. 8년 9개월 정도 예, 대세 상승을 했다가 자,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제 뭐 대세 하락을 했죠. 뭐 본의 아니 근데 대세 하락이라고 해봤자 뭐 많이 떨어지는 게 4%, 5% 수준이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떨어졌다가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6년 정도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이 이제 냉각기였죠. 예, 냉각기였다가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부터 박근혜 정부 2015년 1월부터 예, 지금까지 지금 현재 대세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뭐 5%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거의 뭐 18%
아직 이제 12월 달까지 안 들어왔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8% 수준까지, 예, 지금 폭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대세 상승의 흐름이, 예,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예, 꺾인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을 너무 이제 좁게 보시지 마시고, 예, 크게 보신다라고 하면, 예,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뭐 예측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전망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시면 과거에, 예,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근 8년여 가까이, 예, 상승을 해 왔었고, 지금 그 박근혜 정부 2015년도부터, 한 4년 지금 상승을 했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세 상승의 한 중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뭐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갈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길어봤자 1월 달까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철이 오고,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수기죠. 예, 성수기이고. 자, 그렇지만 이제 12월 달이면 또 그 부동산 쪽에 이제 빅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예. 예, 우선은 이제 그 대규모 택지 이제 공급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예, 그 광역 교통망 대책도 같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예, 경제 협력을 위해서, 예, 지금 뭐 12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할 거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예,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도, 예,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북중 간에 지금 현재 경제, 예,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현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예, 긍정적인, 예,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뭐 2017년도 8월 달에, 예, 강력한 지금까지 8차례 이상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서, 다 외울 수는 없죠. 헷갈리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대책을, 기억나는 거는 이제 8.2 대책, 9.13 대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6.19 대책도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6.19 대책은 큰 반향은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장면도 1, 2, 3, 4, 5, 6. 예, 6월 달에 이제 0.85%, 예, 많이 전월 대비 이제 상승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6.19 대책을 냈는데, 사실 이때의 느낌은, 예, 6.19 대책은 좀 약간의 그 미봉책에 불과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다음 달에 0.86% 더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9월 달에 1.05%. 9월 달이 아니군요. 이게 8월 달이죠. 6월 달, 7월 달, 8월 달. 예. 8월 달에 1.05%. 예, 깜짝 놀라게 되다 보니까 이제 8.2 대책, 강력한 이제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글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예, 소강 국면이 있다가, 바로 그냥 회복해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상승을 하다가, 예, 4월달,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이때 거래량이 엄청 많으면서, 크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예,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예, 그런 거래들을 다 받아줘서 예, 그 대규모의 거래량이 발생함과 동시에 예, 매매가가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도세 중과 이후로 조용하다가 3개월 정도 이제 좀 잠잠하다가 다시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9.13 대책을 내놓고 이게 이제 뭐 바로 꺾인 게 아니고 좀 보다가 지금 현재 11월 달에 와서 시장은 많이 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일부 이제 금매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소화가 되고는 있지만 예, 구조적으로 지금 그 다주택자 매물은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나올 매물도 없고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 그 가뭄에 콩나듯이 예, 간간히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예, 시장의 정확하게 예, 시장의 가격을 예,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2월 달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는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망을 하고 계시죠. 아, 예, 그리고 제가 금리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예, 어제죠. 11월 30일, 예, 한국은행에서, 예, 금리를 전격적으로, 기존의 1.50%에서, 예, 1.75%로, 예,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예,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뭐 압박이 있었죠. 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된다. 라고 총리도 압박을 하고 예,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 압박을 했었죠. 예, 그렇지만 정부에서 사실 금리 인상 인하 이러한 키는 한국은행의 이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예, 근데 이제,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많이 계승을 했고, 예, 답습을 했는데, 예, 노무현 정부 때 한 가지 관가를 했다라고, 크게 깨달은 것이, 예, 유동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예, 유동성. 예, 보시면, 예,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2008년도 예, 8월달 예,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었죠. 그러니까 2009년도 2월달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예,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에 풀린 예, 유동성들을 이제 흡수를 하게 했죠. 그렇지만 예,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예, 2012년도 7월달, 2012년도 예, 요 즈음이네요. 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2016년도 6월까지, 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서, 예,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예, 풀린 것이죠. 이게 이제 한국
은행에서 가져온 이제 그 유동성 자료인데요. 보시면 예,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문재인 정부 때가 이제 5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이후로 지금 현재 예, 그 2018년도 1월 달부터 예, 유동성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동성의 규모는 한 2,600조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대단한 거죠, 사실.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 예, 분위기는 좋지가 않죠. 예, 지금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렇다면 뭐 이러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갈 것도 아니고, 예, 은행으로 들어가기에도 아직까지는 예, 금리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부동자금들이 예, 몰리는 것이 결국에는 부동산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니까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물론 이제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예, 유동성의 힘으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는 예, 주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사실 지금 현재 그 경제 성장률이 3% 미만대이고 뭐 실업률도 증가하고 경제 사정이 이렇게 그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0.25% 이제 소폭 인상을 시켰는데 예, 이것이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예, 호재는 아니죠, 당연히. 예, 지금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이런 그 돈의 힘, 예, 유동성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밀어 올리는 예, 부동산 시세가 당분간은 예, 계속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기를 봤었을 때는 지금 사실 인상을 할 때는 아니죠. 예, 인상을 할 때는 아니지만 뭐 미국과의 금리 차가 발생을 더 이제 벌어지게 되면 외환 유출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 11월 30일에 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시기의 적절성, 예, 타이밍상 좀 늦지 않았나,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 앞으로 예, 부동산 시장에 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 중산층과 서민층이죠. 예, 사실 지금 뭐 중산층에서 예, 그 뭐 갭투자, 예, 갭투자 혹은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집 사신 분들은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시겠지만 좀 이제 그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예,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좀 부담이 될 경우에는 예, 좀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 매수 수요가 예,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매수세가 위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도 이제 많이 늘리고 뭐 SOC 예, 투자도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예,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좀 그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2015년도 1월 달부터 예, 그 상승 흐름을 나타내 왔고 지금 그 상승 흐름의 중반대 이후로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있은 이후에는 예, 보통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후에는 다시 예, 흐름을 이어갔다. 예, 과거에도 보시면 예, 831 대책 때에도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후에 다시 예, 흐름을 나타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계단식 예, 상승을 예, 나타내는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사실 단기적으로 보시면 뭐 언론사에서 예, 뭐 매주같이 뭐 한국감정원 자료, 그다음에 KB 부동산 시세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뭐 전주 대비 얼마 떨어졌다. 예, 이런 좀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예, 큰 그림에서 예, 큰 방향에서 미래를 내다보시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 그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도 접근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예, 서울 및 예, 수도권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은 또 다르겠죠. 또 지방도 그렇고 뭐 경기권도 한번 뭐 서울 수도권은 사실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예, 수도권은 예, 그러니까 뭐 경기 인천 지역은 예, 서울보다는 예, 요 경기도 지역인데 서울보다는 조금 한 템포 예, 서울이 이제 먼저 견인을 하면 경기도나 인천 지역은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역대 정권별 예, 부동산 흐름 및 예, 정책, 그다음에 향후 예, 그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이제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예, 부동산 상승세가 더 높았습니다. 예, 부동산이 더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김대중 정부 때는 23.5%, 노무현 정부 때는 35%,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지금까지 한 뭐 18% 정도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예, 반대로 이제 뭐 보수 정권 때는 예,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노태 정부 때를 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큰 흐름들을 보시면 예,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예, 큰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예, 그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나름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가 좀 떡졌네요. 예. 빨리 사라져야겠네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예, 요렇게 한번 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시장에 대해서 한번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예, 뭐 너무 이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큰 안목으로 예, 미래를 바라보시면 예, 마음도 편안해지고 좀 더 여유롭게 예,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예,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